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립 K. 딕 선생의 또 다른 작품이고 조금 장르 소설보다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소설입니다. 제목은 흘러라 내 눈물 경과는 말했다. 이 소설인데요. 아, 글쎄요, 저는 일단은 뭐 유빅이라든지 죽음의 미로 그리고 이제 파마 알드리치의 세 가지 성은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기대치가 재미적인 측면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순수 문학 생각보다가 아니라 순수 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재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쪽으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여운은 가장 짙게 남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간단하게 이제 또 예전처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반전은 없습니다. 반전이 있긴 한데 유빅이나 뭐 디바인 인베이전 뭐 이런 식의 큰 그런 반전이라기보다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반전이기 때문에 블레이드 러너도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도. 그래서 이 제이슨 테버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여기서 그 낚인 게 뭐냐면은 그 에얼리언 시리즈에서 이제 허거가 나오잖아요. 그 비슷한 걸로 테러를 비슷하게 당해요. 그래서 이제 허거를 떼내는 수술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완전히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억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세계에서 사라져 버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그 조력자 여자 이제 불법으로 아이디나 이런 신분증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캐시가 이 제이슨 테버너의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다시금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필립 K 딕을 따라오면서 든 생각이 이 사람이 지금 가상현실에 갇혀 있고 또 다른 자아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끌고 가진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 점이 조금 의아하면서도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이슨 테버너 기억,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세상 자체가 제이슨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캐시와 이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러 돌아다닙니다. 그 와중에 이제 펠릭스 버크만이라고 하는 경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제목이 흘러라 내 눈물 경관은 말했다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사실은 펠릭스 버크만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사실은 펠릭스예요. 펠릭스 버크만이에요. 그리고 이 펠릭스 버크만이 제이슨 테버너를 사실은 좀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국민 MC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 MC인데 그 국민 MC의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이 세계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이슨 테버너는 나는 사실은 국민 MC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모든 기억과 흔적이 사라진 지금 이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잠정적 범죄자나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펠릭스 버크만은 저 사람이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앨리스와 캐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이슨에게 위조 아이디와 위조 이런 신분증을 만들어준 이 앨리스와 캐시가 펠릭스 버크만 이 경찰의 누이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앨리스와 캐시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능력 자체를 이 오라비인 펠릭스 버크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리스와 캐시가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제이슨 테버너에 대한 기존의 그 세계가 알고 있던 국민 MC로서의 그
그 기억을 삭제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앨리스와 캐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인 최면 효과로 이 상황 자체, 이 제이슨 테버너라는 국민 MC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자체를 사실은 삭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펠릭스 버크먼이 앨리스와 캐시에게 있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앨리스와 캐시가 동일 인물이에요. 앨리스가 진짜 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앨리스가 심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앨리스가 조금 이제 어, 중독자거든요.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뭐가 되냐면은 세계가 이 여자가 생각한 대로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지점에서 조금은 역시 사이파이 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슬프면은, 그러니까 앨리스와 캐시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쌍둥이라고 봐도 되는데 동일 인물인데 여기서는 원형과 가상으로 보는 게 맞아서 동일 인물로 봐야 돼요. 이 앨리스가 슬프면은 세계 자체의 그 존재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뒤틀린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앨리스가 중독 상태고 자신의 신세 한탄 겸 너무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제이슨 테버너가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고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에 이 여자에 의해서 기억이 왜곡이 돼 버린 거예요. 세계 자체의 존재론적인 기억 자체가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틀림의 결과로 제이슨 테버너에 대한 기억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사실은 여기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제이슨 테버너는 다시금 국민 MC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이슨 테버너가 그러고 나서 어떤 독백을 하냐면은 내가 얻고 있는 이런 대중적인 인기 자체가 누군가의 감정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예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종류의 것이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이 사람도 허무해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경관은 왜 눈물을 흘리느냐? 이 모든 감정적인 지점이 펠릭스 버크만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관이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펠릭스 버크만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도시의 경찰 수장이면서도 꽤 높은 경찰국장 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동생 앨리스가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것에서 구원해내지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이슨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람도 기억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봤는데도 제이슨을 봤는데도 저 사람이 국민 MC다라고 하는 기억 자체는 펠릭스 버크만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이슨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존재의 공허, 존재의 무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국민의 MC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려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왔다 갔다리 하는 그 거대한 독백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순수 문학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놓고 비 오는 날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도시를 떠나서 어, 이렇게 교회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내려서 펠릭스 버크만이 이렇게 조용한 쪽지를 하나를 이렇게 건네요. 그리고 그 쪽지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 그 누가 주고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빨간 걸로 하트가 이렇게 그려진 거를 한 불우한 흑인 청년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어 조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상당히 그럼 뭐 되게 뜬금없지 않아? 뭐 제이슨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흑인 소년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나. 그거는 사실은 펠릭스 버크만도 어떤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도시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인과적인 그 계열 안에서 내가 하나의 소모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경찰국장 역할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 제이슨 제이슨이 제이슨에 대한 기존의 정보가 다 사라졌음에도 제이슨의 말을 믿어줬잖아요. 펠릭스 버크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흑인 소년한테도 무슨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앨리스의 감정 자체가 세계를 왜곡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 체험들이 펠릭스 버크만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한 결말이고, 또 필립 케이딕의 소설을 보셨을 때, 되게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반응이 맞아요. 근데 곰곰이 이렇게 지나 보면은 앨리스 또 이제 또 이런 얘기인데, 앨리스가 찰리라고 하는 그 인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쇼츠에다가도 조금 이제 올렸는데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찰리에게 이렇게 자기 속을 털어놓는 장면도 있고, 찰리가 앨리스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또 어, 위로해주는 그런 장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말초적인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뭐 블레이드 러너나 뭐 지금까지 쭉 읽어온 책을 읽고 재밌는 작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재미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여운은 더 깊게 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전에 대한 그 강박이 없으시니까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앨리스의 감정이 세계에 대한 기억을 지웠다라는 건데, 뭐 그렇게 보실, 그게 조금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은 워낙에 일단은 이 세계 자체를 가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필립 케이딕이, 그 점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 케이딕 선생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영상이 착착착착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거는 대단한 능력 같고, 문체는 사실은 설정하시는 바에 비해서는 조금 투박하시기는 한데,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필립 케이딕 선생의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필립 케이딕 작가의 흘러라 내 눈물 경과는 말했다를 읽어봤습니다. 네. 좀 긴 영상은 아니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있으시면은 도서관이나 이런 책을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